교수가 박용환 교수님인가요? 예, 맞습니다. 박용환 교수님이 우리나라 통계 물리학 안지 석학이십니다.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겨주시죠. 여기에 있어가지고. 예. 교동으로 네. 보여요? 예, 잘 올려도 되는데. 네. 조금 위로 올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4.15 총선의 통계적 아나머리 특이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저는 명대학교 물리학과의 박영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통계적 입장에서 4.15 총선에 관한 데이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4.15 총선의 전체 선거인은 4,399만 4,24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총 투표자 수는 2,912만 8,04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투표율이 66.21%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퍼센트를 보여줬습니다. 자, 저희가 사전과 그다음에 당일 투표가 있었습니다. 사전 투표에 1,174만 2,677명이 참여해서 26.69%의 투표율을 보여줬습니다. 4월 15일 당일에는 1,738만 5,363명이 참여해서 39.52%의 투표율을 보여줬습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그래서 저 비율을 보면 약 40대 60, 4대 6의 비율을 보여서 사전 투표가 거의 제2의 투표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역구 선거 결과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결과를 합쳐서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총 투표수는 2,912만 1,467명이었는데 그 중에 무효표가 약 30만 표가 나와서 유효 투표수가 2,874만 1,408표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1번 단위였던 더불어민주당이 1,434만 5,425표를 투표해서 득표율 49.9%로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2번으로 우리가 투표했던 미래통합당은 1,191만 5,277표를 득표해서 41.5%를 득표했습니다. 그래서 약 5대4, 6대4, 5대4였죠. 그래서 8.4%의 득표 차였는데 지역구 의석수에 있어서는 163대 84, 거의 2배 가까운 의석수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1.7%, 민생당이 1.4%, 기타 정당과 무소속이 5.5%를 득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투표자 수가 좀 다릅니다. 아마 제외 투표자 수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가지고 투표자 수가 2,912만 6,392명이었고 유효 투표수가 2,789만 9,864표였습니다. 그래서 무효 투표수가 122만 6,532명으로 상당히 무효 투표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득표수를 살펴보면 미래한국당이 944만 1,520표로 득표율이 33.84%, 의석수가 그래서 19석을 차지했고요. 더불어시민당이 930만 7,112표로 33.35%를 차지해서 17석을 받았습니다. 정의당은 269만 7,956표로 9.67%를 득표해서 의석수가 5석이 됐습니다. 국민의당은 189만 6,719표 그리고 득표율이 6.79%로 3석을 차지하고 마찬가지로 열린민주당도 5.42%를 차지함으로써 3석을 차지해서 47석 이렇게 구분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구 선거를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선거가 바꾼 지역구 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과 통합당이 득표를 볼 때 모든 253개 지역구에서 보통의 경우는 같은 유권자가 하기 때문에 사전선거와 당일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굉장히 큰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당일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근소하게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 20% 이상, 민주당 후보가 득표해서 더 많이 득표해서 지역구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기록적인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24곳이 3% 이내의 그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4% 득표율 차가 163대 84석의 의석 분석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그 퍼센트를 보면요. 사전선거 득표율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56.3%, 미래통합당은 34.3%, 22%가 더불어민주당이 앞섰고 반면에 당일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5.2%, 미래통합당이 46.0%로 근소하게 앞섰지만 결과적으로 의석수가 163대 84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광진의 선거구입니다. 자, 광진의 선거구에서 여러분이 저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요. 파란색은 민주당의 그 고민정 후보의 득표율이고, 네. 그리고 저 빨간색은 그 미래통합당인 오세훈 후보의 득표율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저 앞에가 제가 이걸 일부러 제가 이 표를 제일 먼저 만들고 제가 본 그분들, 그 자료를 만든 분들을 리포하는 위해서 그걸 이제 이렇게 제가 까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안 만들고 그랬습니다. 참고 자료는 자유바람 저장소에 2020년 4월 17일에 게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일 투표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54%, 고민정 후보가 45%로 오세훈이 8.41% 이겼습니다. 반면에 사전투표에서는 고민정 후보가 59%, 오세훈 후보가 29%로 또 18.1% 역전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6% 차이로 2.2% 차이로 고민정 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통 다른 총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2016년 총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도 자유바람 저장소 제가 먼저 봤고 또 수치를 제가 검증해 봤습니다. 자, 2016년 종로에서요. 새누리당의 그때 오세훈 후보고 민주당의 정세균 후보였습니다. 종로구에서 결과는 새누리당 후보가 33,490표, 민주당 후보가 44,342표로 1번이었던 새누리당이 75%에 상대적으로 득표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긴 후보였어요. 그런데 선거일날 투표는 당일이죠. 25,931대 33,755로 이것도 역시 0.76%입니다. 비율이. 또 관외사전은 2,164대 2,897, 비율은 0.747입니다. 관내사전은 5,117대 7,355, 이 비율은 0.69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합한 결과나 당일이나 그다음에 사전이나 거의 비율이 0.75% 비슷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올해 2020년 종로구 선거에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를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54,902, 그 다음에 황교안 후보가 37,594를 얻어서 이낙연 후보가 1.46배 더 많이 득표함으로써 이제 거기서 이겼죠. 선거일 투표를 보면요. 4월 15일 이낙연 후보가 23,959, 또 황교안 후보가 22,486, 해서 1.066배였습니다. 그런데 관외사전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6,472, 또 황교안 후보가 3,169,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2.042배, 2배 이상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내사전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24,093,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11,777표를 득표함으로써 역시 여기서도 이낙연 후보가 2.046배 얻었습니다. 2016년 총선과 올해 총선을 비교해 굉장히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거가 끝난 4월 16일 오후부터 여러 사람들이 통계가 이상하다. 여러모로 그 중앙선관위에 올라와 있었던 그 각 지역구별 데이터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이 서울과 인천, 경기의 사전투표에서의 투표율이 민주당 대 통합당이 이제 소수점을 빼놓고는 63대 36으로 똑같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가장 빨리는 2020년 4월 16일 오후 5시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제가 좀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가 연수울이죠. 연수울에서
관내랑 관내에 그 관내 사전과 관내 사전의 비율을 보면은 민주당 후보인 정의경 후보와 미통당 후보인 민경훈 후보의 비율이 똑같이 0.39입니다. 자, 이게 뭐 이상하지 않아요. 뭐 0.3입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구를 보니까 이 0.39의 비율로 관내와 관내가 있었던 지역이 10개 이상의 발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특히 제3당, 즉 1번과 2번이 아닌 다른 당이나 또는 부소속이 이겼던 그 지역구를 살펴보면 이게 이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겼던 지역구죠. 거기 보면 이제 이 심상정 후보는 그 사전하고 당일에 큰 차이가 없어요. 1%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차지했던 득표율이. 반면에 그 민주당 후보와 통합당 후보는 약 8%, 9% 이상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제가 또 더 좋은 자료도 있는데 제3당 또는 무소속이 이겼던, 즉 무소속이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였던 그런 지역구에서 무소속이나 제3당 후보는 거의 득표수가 비슷하고 득표율이 1번과 2번 후보는 이 사전과 사후가 이런 식으로 10% 이상 이렇게 득표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통계가 이상하다. 저도 생각을 하고 했지만 이제 아까 그런 예를 들었지만 이 통계 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서울과 인천, 경기에 이 사전과 그 사전 투표의 득표율이 민주당과 통합당이 똑같이 63대 36이 나올 확률은 확률적으로 보면 저는 1000분의 1 이하입니다. 1000분의 1은 굉장히 큰 수입니다. 그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3가 나오는 것도 뭐 10번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확률이 낮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여러 사이트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던 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게 자유바람 저장소에 한 건데요. 서울이 424개 동입니다. 거기서 무슨 그때 굉장히 기사가 그때 많았던 문정동을 제외한 모든 424개 동에서 그 민주당 후보가 사전 선거에서 차지하는 득표율과 그 다음에 당일 선거 4월 15일 날 내가 받은 득표율을 이렇게 비교했어요. 그래서 사전 마이너스 당일 선거 득표율을 이렇게 분포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마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던 이게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 해가지고 이게 이쪽이 0에서부터 쭉 퍼센트로 있어서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0.5% 구간으로 그 예를 들어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가 몇 사람이냐 그걸 이렇게 빈도라고 합니다. 빈도를 찍은 거예요. 저 제일 위에 보면은 약 12 정도 퍼센트를 민주당 후보가 사전에 많이 얻었던 지역의 선거 동이 약 50개 정도가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의 11%, 12% 근처에 모여서 분포를 하고 있고 요거를 어떤 하나의 그래프로 분사하자면 이제 빨간색으로 그린 종 모양의 그래프고 이걸 우리가 통계에서는 정규 분포선이라고 합니다.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하냐면 이제 보통의 경우에 사전 같은 유권자가 나와서 뭐 당일날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후보, 구민정 후보를 예를 들겠습니다. 구민정 후보가 내가 이 광진을에서 받을 때 내가 사전에서 뭐 예를 들어서 60%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똑같이 당일에서도 60% 금방에 받아야 돼요. 뭐 63이 될 수도 있고 또는 65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또 다른 민주당 후보는 사전에서 50을 받았으면 또 당일에서는 뭐 49가 될 수도 있고 52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뭔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저 정규분포보수는 0점으로 가가지고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424개 서울 전동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10% 이상 가까이 다 득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분포예요. 제가 이거 그래프를 보면서부터는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냐? 현실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사실 백북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1년에 몇 번밖에 안 씁니다. 꼭 써야 될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써야겠다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4월 20일 새벽에 제 백북에다가 썼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뭘까를 제가 이제 제 전공은 통계역학입니다. 통계역학은 통계랑 좀 다르지만 확률을 좀 많이 보니까
자,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확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중립적으로 봤을 때 사전과 당일이 특별히 다를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는 사전에서 90% 이상 더 맞을 확률이 많다. 그런 게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택하겠지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확률이 같다고 보는 게 통계학의 기본적 어프로치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사전에서 플러스 될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보면 이것은 2분의 1에 424승이 실현이 된 거니까 굉장히 낮은 확률입니다. 그 확률은 절대로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2의 424승분의 1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실험을 해도 실현이 되지 않아서 제가 만약에 이게 수도권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수도권 전체에 다음 제가 페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개, 1000개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2의 1000승분의 1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1000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던져가지고 동시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물론 제가 말한 것은 그 확률이 똑같다는 가정하에서지만 가장 우리가 이 문제를 어프로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확률의 어프로치는 확률적 접근은 확률이 같다고 보고 2분의 1로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2의 1000승분의 1의 1이 되고 이거는 정말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고민했습니다. 뭔가 인위적인 작동이 있었다고 통계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데이터를 보고서 데이터를 공부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 같이 포럼을 한 우한 갤러리 멤버들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한 갤러리 멤버 중에 한 분이 4월 30일 날 수도권 전체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저 초록색, 파란색이 민주당이고 빨간색이 민주당 여기네요. 분홍색이 미래통합당인데 방향이 더불어민주당은 다 오른쪽으로 다 가 있고 또 이 미래통합당은 다 왼쪽으로 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전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는 항상 더 적게 받았고 10% 정도. 또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수도권 전 분면동에서 많이 받았다. 약 10%가량. 그 데이터를 다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좀 더 보기 쉽게 또 이렇게 데이터 분석한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한 갤러리의 4월 26일에 나온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종류만 분석할 게 아니라 전 선거구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죠. 굉장히 아주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는 작업이죠. 이걸 다 분석하려면. 그래서 이건 서울입니다. 서울의 2016년도 그래프인데요. 여기 이제 빨간색은 그때 아마 새누리당, 파란색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초록색이 아마 무슨 국민의당 이런 겁니다. 노란색은 정의당입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색깔을 보면 빨간색이 좌우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노란색이 있는 당이 그게 0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 서울에서 어떤 후보는 지금 예를 들면 빨간색 새누리당은 사전에 더 많이 어렵고 사전 투표율이 더 많고 어떤 후보는 당일에 더 많았다. 그 왼쪽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인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충 서울에서 사전 투표에서 많이 얻었습니다. 녹색당인 그게 아마 국민의당은 당일에서 더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데 0 근처에서 이렇게 같이 다 분포해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종 모양의 분포를 얼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20년 분포를 서울에 대해서 보면요. 아까처럼 파란색이 이제 민주당인데요. 파란색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약 11% 근처에서 다 모여 있어요. 한 군데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고 다 사전에서 10%가량 더 많이 투표해 있습니다. 반면에 거꾸로 미래통합당 후보는 다 사전에서 10% 이상 적게 받아가지고 저렇게 마이너스이 왼쪽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가 뭐냐면 무슨 약간 득표를 적게 받은 정의당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국민의당도 있고 또 이제 무슨 모든 지역구에서 후보를 낸 후보가 무슨 국가혁명 당이 있었잖아요. 그 당 구소속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은 득표율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득표율이 작은 분은 그 다음 당일에서도 어차피 득표율이 10%가 20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0% 근처에서 플러스가 되기도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데 그 후보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250 그분들이 0 근처에 모여있기 때문에 0점에서 저렇게 피크점을 보여주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인천을 보면요. 인천도 똑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똑같고 마찬가지로 인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약 10%, 11%에서 사전에서 많이 득표하고 또 미래통합당 후보는 또 사전에서 적게 득표하고 그 반면에 당일은 상대적으로 많이 득표한 거고 또 나머지 당은 거의 큰 변동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다 안 보여줬지만 다 비슷해요. 약간 2016년과 2020년이 비슷한 경우는 전라남북도입니다. 전라남북도 강조는 거의 비슷하고 나머지 지역은 뭔가 그런 비슷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우한 갤러리 member가 이 광역선거구별로 보여져가지고 그러면 전국 단위를 한번 러프하게 보자 해서 1번, 2번만 이렇게 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한국이라고 하는 그 주간지죠. 여기에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가 이렇게 게재한 글에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쪽에 왼쪽은 2016년 그래프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그래프는요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당일 마이너스 사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왼쪽에 가 있고 통합당이 오른쪽에 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사전에서 많이 득표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0점을 통과해서 약간 오버랩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미래통합당도 아니죠. 이거 색깔이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도 사전에서 많이 득표한 지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그래도 0점 근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 모양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벌어졌지만 그런데 이제 올해 거를 전국 규모로 그리면 저기 이 분홍색과 파란색이 완전히 갈라져서 0점 근처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근처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상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미래는 이게 어디 발표된 게 없어서 제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올해 2020년 비례대표 선거에서 당일 득표율 마이너스 사전선거 득표율을 보면요. 이건 또 벌어져 있지만 약간 거의 2016년 지역선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지금 마이너스 7 근처에 있고 통합당이 플러스 7 근처에 있으니까 지금 지역선거에서 벌어지는 것보다는 벌어져 있지 않은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론하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자료는 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에 대한 무슨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전선거 해봤더니 패기했느냐, 또 93%다 좋았다 등등. 근데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습니다. 당신은 왜 사전투표를 했는가? 거기 이유를 보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사람이 41%예요. 응? 그 다음에 어디 근처에 갔다가 사전투표소 근처에 갔다가 그냥 간 김에 했다. 그런 건 26%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근무 출장 등으로 그때 못 가니까 내가 갔다. 이런 분 15%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뭐 갔다고 하는 분이 이제 7.5%.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음 보면은 사전선거를 누가 했는가를 발표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 1,100만 명의 사전투표자 중에서 이렇게 퍼센트가 있잖아요. 그 20대가 그러니까 10대가 26만 명, 20대가 172만 명, 30대가 149만 명, 40대가 207만 명, 50대가 257만 명, 60대가 361만 명. 제가 너무 이게 자세하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이 52.7%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다음 페이지에 보면 통계적 어나멀리 특이현상, 이상현상이 나타났는데 통계를 하는 사람은 아마 4, 5, 16이 77을 이 결과가 나오면서부터 다들 이상하게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권자 집단에서 어떤 사람은 당일에 갔고 어떤 사람은 사전에 갔으면 그 표본수가 지금 대충 10만 명이 투표했고 각 지역구별로 4만 명이 사전에 가고 6만 명이 당일에 갔으면
그게 차이가 표본수가 커질수록 차이는 적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 거꾸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이 아까 보여준 그런 결과를 보면은 이게 반드시 사전 투표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 정당, 이제 1번이 많이 나왔으니까 1번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몰려간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아까 보여준 막대 그래프, 사전 선거와 당일 투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자면 정말 이상하고 기이하고 통계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고 통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돼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우한 갤러리 여러분들이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정말 사전 선거에 많이 나가가지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 선택을 했는가? 이 자료는 일간 베스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 X축이 당일과 사전의 득표율이고 그 다음에 Y축은 사전 투표율입니다. 보면은 저게 만약에 그 가설이 맞다면 저 그래프가 이렇게 약간 오른쪽은 아마 미세하게나마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건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약간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박성현 서울대 명예 교수님은 전 서울 우리나라 통계학회 해당하신데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나왔다는 설명은 통계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한 바도 있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역시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오히려 슬로프가 플러스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줘서 오히려 미래통합당 총 득표율이 높은 곳에서 사전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많이 갔다는 가설은 검증될 수가 없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1분만 이제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월터 미베인 교수의 분석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이제 미시간대학교 정치학과와 통계학과에 같이 있는 교수님으로서 선거 부정의 전문가십니다. 지난 20년 동안 다음 페이지 보시면 400개 정도의 선거를 분석해서 선거 부정을 검색했고 이분을 이제 구글에 가서 치면 위키피디아에 한국 선거를 분석해서 지금 부정이 있는 것을 주장하는 그래프들을 썼다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의 결론은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분 모델을 분석했을 때 사기가 있었다. 어떻게 사기가 있었냐? 사전 선거에서 28%의 사기가 있었고 지역구 당일에는 미미했다. 그리고 부정 투표수는 이분 모델에 따르면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 수를 봤을 때는 약 140만 표의 부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5만 표는 조작이다. 조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무효표랑 기권표를 가져가는 게 조작입니다. 그 다음에 스톨른 표는 뭐냐면 남의 표. 즉, 예를 들자면 1번이 아닌 표를 가져오는 것이 이제 스톨른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은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자가 뒤바뀌었다고 주장되는 지역구가 22개 정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결국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국의 그 21대 총선에서는 선거 데이터가 조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비례대표는 좀 부조작의 흔적이 적다. 그리고 그분이 분석했던 지난 20년 동안의 400개 정도 선거에 비했을 때 한국 선거에서 보여주는 이 부정투표의 비율은 분명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요거는 보면 제가 이제 번역을 마세대학교 정원 교수의 회복글을 제가 번역이 굉장히 잘했었기 때문에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15 총선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의 관련을 보면은 여러 가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없나요? 네. 이런 제가 보여드린 거 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적 분석은 총선 결과가 통계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선거부정 전문가인 미시간대학교 미벤 교수 연구 결과 또한 통계적 특이 현상을 넘어서 부정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정하고 투명하며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정직한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기된 통계적 의혹과 선거 부정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실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의혹을 규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철저한 수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전자적인 의혹, QR코드, 투표지 분류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개표를 다시 하려면 그 개표했던 방법 그대로 그 문제가 많은 투표지 분류기를 갖다 놓고 분류를 하고 다시 수개표하고 개수기를 넣는 그 과정을 거치고 지금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는 QR코드 우리가 저는 몰랐어요. 이번에 우리의 투표지가
투표지 굴리기를 가는 순간 스캔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 투표지 이미지와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달, 두 달 넘어서 선관위 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법원으로 간 그 투표지에 있는 이미지랑 같은지를 조사하는 것 등 우리의 의혹을 모두 다 해소할 수 있는 전면적인 조사와 또 재검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자료를 열심히 밤새워서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게시해서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준 우한 갤러리, 자유바람 저장소, 일간 베스트, 그리고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또 미시간대학교 월턴 리베인 교수님, 여서대대학교 정훈 교수님과 감사하며 우리가 그 외에 우리가 함께하는 자유와 진실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